자, 이제 판결의 효력을 가보도록 할 거고 273페이지 로마자 3번 기판력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자, 여기는 쉽게 공부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제대로 공부해서 잘만 이해하면 되게 쉬운 주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면은 시험장 갈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잘 공부하면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 중심으로 항상 했던 것처럼 좀 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275페이지 있는 판례 오른쪽에 이런 사례를 만들어 보실게요. 그 판례 사안이에요. 행정청이 과세 처분을 합니다. 근데 취소 소송을 걸어요. 근데 집니다. 참고로 수험적 경제성을 위해 판결이라고만 앞으로 쓸 거지만 여기 나온 모든 판결은 다 확정된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2, 3심까지 끝났거나 항소 안 했거나. 자, 그럼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됐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 과세처분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적법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각을 했죠. 근데 원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취소 소송으로는 안 먹히네. 잠깐만. 근데 다시 내가 또 취소 소송 걸자니까 이 재판 받는 동안 며칠이 다 지나버렸을까요? 90일이 다 지나버렸고, 오케이, 내가 지금쯤 되면 내가 저 판사한테 진 것 같으니까 소송 다시 걸어서 다른 판사한테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봐야겠다. 저 판사 돈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소송을 다시 걸까요? 무효소송을 걸겠죠. 취소는 이미 불가증명 생겨버렸을 테니까 이제 다시 무효소송을 겁니다. 그럼 만약 걸었더니 이겼다라고 해볼게요. 무효 확인 판결이 나와버렸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껏 취소 판결 이게 대법원 판결이었다라고 해볼게요. 끝까지 갔다. 끝까지 가서 졌는데 또 소송을 하더니 갑자기 이기네. 그럼 우리나라 재판은 몇 심제가 될까요? 무제한심급제가 돼버립니다. 끝날 때까지 소송 걸 수 있게 되고 뭐 돈 많으면 진짜 끝장 보겠죠. 아마 끝까지 가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법적 개념 보지 않다 할지라도 이딴 소송 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는 바로 지금 감이 오실 겁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게 기껏 판결 확정시켜놨는데 또 소송 걸었더니 또 바뀌면 이게 대체 국민들은 재판을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결론 나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걸 거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적 표현으로 가볼게요. 아직까지는 교과서적 표현이 아니네요. 야, 재판 끝났다. 다시는 뭐 걸지 말아라. 재판 걸지 말아라. 또는 다시는 재판 걸어서 했던 말 또 하지 말아라. 네가 했던 말 또 해봤자 나는 예전의 판결과 다른 결론 내준다. 죽어도 안 내준다. 절대로 다른 결론 안 내줄 거다. 라고 하는 판결의 힘을 기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판력을 쉬운 말로 하면은 다시는 소송 걸지 마요. 이거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수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도 본 것처럼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 받았다는 말은 법원은 이 과세 처분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한 거다?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네가 다시 무효 소송 건다는 말은 넌 이 처분이 어떻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건가요? 중대 명백하게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너는 앞에 있던 판결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전혀 모순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 판결의 내용과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을 새로 소송 걸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딴 주장 허용해 주지 않겠다는 판결의 힘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판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이 몇 번 등장해야 될까요? 2번 등장해야 돼요. 왜? 개념 자체가 또 소송 걸어서 딴소리 하지 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험적으로 혹시 사례형 문제 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양한 판결의 효력 중 뭘 물어보는지와 관련해서 기판력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팁 중에 하나는 소송이 몇 개 걸려버렸다? 2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적 정의로 바꿔볼게요. 앞서 있는 소송을 앞으로 전소라고 할 거고 앞전자 써서 뒤에 소송을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 후소라고 하겠죠. 기판력을 교과서적으로 정의해 보면은 전소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후소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을 바로 기판력이라고 부르고 쉬운 말로는 그냥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소송 걸지 말아라가 바로 기판력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결론적으로 이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 기판력이란 게 발생하게 돼요. 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소송 걸어서 이 기판력이 발생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과 모순되는 주장을 법원에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만약 네가 주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후소 법원의 판사라고 해볼게요. 나는 이 처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왜? 기판력 때문에. 결국 기판력은 원피고한테만 구속력을 가질까요? 후소 법원까지 구속할까요? 후소 법원까지 구속해버립니다. 그 어떤 만약 판사가 보기에 무효 확인 판사가 보니까 전에 판사님이 좀 실수를 하셨네. 이거 위법했네. 라고 할지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슨 힘 때문에? 기판력 때문에. 결국 기판력은 판사까지 구속하는 힘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자, 이런 내용이 기판력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리딩 사례였던 왼쪽 본문에 있는 그 판례를 읽어보실게요.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은 처분이 어떻다라는 점에 대해 무엇이 생긴다?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니까 밑줄 안 쳐진 부분도 읽어볼게요. 원고가 다시 이거 무효다 라고 하면서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효라고 말하는 건 처분이 어떻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요. 위법하다라고 지금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과세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도 미친다. 즉, 이 기각 판결에 발생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어디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무효 확인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를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판력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를 278페이지에서 아주 깔끔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278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실게요. 이따가 또 올 페이지긴 해요. 맨 밑에 판례의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소송물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 거다?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거다. 야, 똑같은 거 또 소송 걸지 마. 라는 게 바로 기판력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서 처음 본 단어인 소송물이라는 단어가 대체 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앞으로 돌아가셔서 273페이지 첫 페이지로 가보실게요. 273. 자, 거기 로마자 3번 기판력 오른쪽 여백에 날개에 공간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림을 그려보실게요. 소장, 판결문. 소장 판결문이라고 쓴 거고 우리가 소장 이 그림은 지난주에 소 변경하면서 마지막 타임 때 이미 한번 그리긴 했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송 걸 때 내는 서류를 소장이라고 부르고요. 이 소장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거든요. 청구, 취지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목차가 있고 두 번째 청구, 원인이라는 목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이걸 이해해 두시면은 이 판결의 효력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럼 혹시 청구 취지에 어떤 내용을 쓴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내가 받고 싶은 판결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내가 A 처분 취소받고 싶으면 취소 판결을 받고 싶으면은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A 처분을 취소한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쓰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럼 청구 원인에 뭘 쓰게 될까요? A 처분이 왜 위법한지 정확해요. 구체적 위법 사유들을 여기에 적게 됩니다. 비례 원칙에 위반했다, 신뢰보호에 위반했다, 법에도 위반했다 등등등 온갖 거를 다 여기다 적게 되는 거고 자, 이 법원이 다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결국 쉬운 말로 바꾸면 판사한테 이런 판결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판사가 답변해주는 서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판결문입니다. 원고가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판결문도 목차가 몇 개 있을까요? 카테고리가요? 두 개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요거에 대한 답변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럼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인, 가장 영어로 메인이 되는 문장, 주된 문장 그래서 주문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소장을 보면 그럼 여러분 이 소장은 국어로 따지면 두 갈식이네요. 결론이 어디 나와 있죠? 결론이 맨 앞에 있고 결론의 이유가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판결문도 똑같아요. 주문이 결론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수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문은 딱 둘밖에 없어요. 원고 네 말이 맞으면은 어떻게 해줄까요? 그대로 옮겨줘요. A 처분을 취소한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매우 엄격한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입니다. 그냥 줄글로 쓰면은 계속 무한 보정이 나오고 법원이 알아서 청구 취지를 절대 바꿔주지 않아요. 어떤 주의 때문에, 처분권주의 때문에 무한 보정 계속 나오는 거죠. 바꾸세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계속 안 바꾸면 각하. 그 정도로 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고 그걸 그대로 컨트롤 C5 하겠죠. A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에 지금 본 것처럼 A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써 있는 판결이 바로 우리가 무슨 판결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취소 판결인 거예요. 그럼 또는 지면은 어떤 판결이 나갈까요? 딱 10글자 정말 심플하게 나갑니다. 원고의 청구를 뭐 한다? 기각한다. 아주 심플하게 나오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우리가 수험적으로 생각할 주문은 딱 둘밖에 없다. A 처분을 취소한다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나오든지. 그럼 각각 A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는 A 처분이 결국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왜 위법한지 이유에 적어주겠고, 반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거니까 그건 다 이유에 적어놓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교과서적 용어로 가볼게요. 결국 취소 소송은 뭘 갖고 싸우는 거죠? A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그게 바로 본안 판단의 대상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주제가 되는 거고, 그걸 소송의 대상이 된 사물이다 그래서 소송물이라고 부릅니다. 소송물. 사물 물자를 쓴 거예요. 물론 좀 사물이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다툼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취소 소송은 처분의 위법 또는 적법 여부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고, 이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를 다툼의 대상이 된 사물이다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된 사물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소송물이라고 부르고, 이 소송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론은 주문과 이유 중 어디에 적혀 있나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문에 나와 있죠. 그래요. A 처분을 취소한다는 말은 소송물이 된, 이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 중 법원이 뭐라고 판단한 거니까요.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반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은 법원은 이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한 거죠? 적법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결론적으로 소송물은 어디에 나타나게 된다? 판결문 중 주문에 나타나게 되고, 그럼 기판력도 어디에만 미치냐? 주문에만 미치게 됩니다. 왜요? 기판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적법하든 위법하든. 그래서 여기에 바로 기판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왜 주문에만 발생하냐? 민사소송법에서 또 그렇게 정해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3페이지 교재를 통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번의 양괄호 1번 취소 소송의 소송물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적혀있죠. 교수님들께서 표현하시는 방식이에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 근데 말이 어려워서 전 이 말은 좋아하지 않고 제가 앞에 적은 것처럼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그게 바로 소송물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판례 읽어보실게요. 소송물로 된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위법성 존부, 위법하냐 안 하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게 바로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 되고, 이 소송물은 판결문 중 어디에 나타나게 된다? 주문에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데, 왜냐? 맨 밑에 있는 민사소송법 216조 읽어보실게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자, 판결은 어디에 포함된 것에 하나여 기판력을 갖는다? 주문. 두 글자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여 기판력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은 판결문의 내용을 이루는 주문과 이유 중 어디에는 기판력은 없다? 이유에는 기판력은 없는 거예요. 왜? 민소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주문에 나타나는 사항, 똑같은 말, 소송물로 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만 바로 무슨 력이 미친다?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한가운데 판례가 되겠습니다. 한가운데 판례. 읽어보실게요. 이건 그냥 교재만 읽으면 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도 꼭 이 판결문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게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에 어디에 포함된 것? 주문에 포함된 것. 판례가 친절하게 부연 설명도 해주죠. 무엇으로 주장된?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 관계의 존부. 이게 행정소송이었다면은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지
판결 어디에까지는 안 미친다? 이후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관계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어렵게 써있지만 이유 중 판단, 즉 이유에 써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볼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이 민사소송에서 기판력은 정말 더럽게 어려운 주제거든요. 이것만 갖고도 몇 시간 강의를 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주제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민소법 공부한 지는 이제 뭐 언젠지 기억도 안 나서 다 까먹었죠. 근데 행소법 기판력은 다행히 너무 쉬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판력은 그냥 소송물이 너무 간단하니까. 소송물이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두 개밖에 답이 없어요. 그럼 기판력도 둘 중에 하나예요. 처분이 위법하거나 적법하거나. 너무 간단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이 소송의 다툼의 대상 결론은 나온 거니까 굳이 이유까지는 볼 필요도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취소 소송 기각 판결이 나가면은 주문의 1번처럼 써 있겠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면은 처분이 어떻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네가 다시 무효 확인 소송 걸면서 A 처분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소송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문에 포함된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발생된 기판력의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네가 새로 소송 걸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다시는 법원이 결론 내린 것과 다른 주장을 또 소송 걸어서 하지 마라. 쉽게 줄여서 다시는 소송 걸지 마. 무슨 력?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판력은 지금 배우시는 무엇의 효력이죠? 판결의 효력이죠. 자, 그럼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지만 105페이지를 돌아가 보실게요. 이건 꼭 페이지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105페이지 너무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거기 그 맨 밑에 판례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기출처가 많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 세 번째 줄 가운데부터 읽어볼게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특히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서, 제가 말을 좀 부연 설명해서 읽어볼까요? 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어서 당사자들, 원피고는 물론 특히 후소 법원까지 여기에 구속되어서 더 이상 모순되는 주장도 할 수 없고 후소 법원도 모순되는 판단도 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뭐라고 부른다? 기판력이라고 부른 거예요. 즉 기판력을 길게 풀었으면 지금 읽은 세 줄이 되는 겁니다. 이 처분의 바탕이 됐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 이 법률적 판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처분이 어떻거나 적법하든지 위법하든지 그거 다 확정됐으니까 원피고 구속해서 다시는 모순되는 주장 못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구속한다? 후소 법원까지 구속해서 법원도 절대 모순되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힘을 기판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첫 줄로 올라가 볼게요.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 불가쟁력이죠. 불가쟁력이 생기면 기판력도 생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불가쟁력 생기면은 취소 소송 못 걸죠. 그럼 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법원이 확인해줬다 란 뜻인가요? 그냥 소송조차 못 걸었다는 건가요? 소송조차 못 걸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신 기판력은 뭐죠? 이 처분 적법한지 위법한지 다 결론 났다. 다시는 다른 소송 걸어서 딴소리 하지 마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기판력은 무엇이 확정될 때만 인정되는 효력이다. 네, 판결이 확정될 때만 인정되는 효력이지 불가쟁력 생겼다 할지라도 절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 똑같은 말 불가쟁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소송 걸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다음 줄 무엇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 심지어 누구까지 구속되어서 법원까지 구속되어서 더 이상 모순되는 주장도 못하고 법원도 모순되는 판단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왜 뒤에 세 줄을 계속 잡고 읽고 있냐? 최근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를 지워버리고 내죠. 불가쟁력 생기면 기판력 인정된다. 이건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말 지워버리고 뒤에 문장으로 내면 이게 뭔 소리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판력을 풀어 쓴 뒤에 세 줄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포인트는 누구까지 구속한다? 법원까지 구속하고, 또 하나의 포인트, 법률적 판단이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적법, 위법 확정됐다. 더 이상은 딴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여기도 건너뛰었는지 아시겠죠?
기판력을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어서 그렇고, 그럼 기판력 조금 남아있긴 한데 한 10분 정도는 더 봐야 하니까 10분 쉬었다가 274페이지 최하단 판례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